한국 사회의 최대 위기, 우리는 빠르게 늙고 있다. 내가 일하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는 고혈압, 당뇨병, 근감소증, 치매 등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찾아온다. 어느 시점부터는 의학적 판단에서 진단명이나 숫자 나이보다는 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진다. 이것이 노년내과가 있는 이유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읽다 건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입니다. 지은이는 정희원님이고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속 노화가 도래했음을 경고하고 노화의 속도를 정상화해줄 삶 건강법을 담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에 따르면 실제로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30대 여성, 치매가 생긴 것 같다는 40대 남성, 원인 모를 쇠약감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던 50대 남성 등 진료실을 찾는 젊은 환자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약을 먹거나 주사 맞는 거 없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다가 공부하고 요약한 내용을 아낌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의 건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기둥 이동성.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조차 근력 운동은 너무 귀찮고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신체 활동을 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요 라고 대답한다. 특히 여성들은 젊더라도 근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체중이 늘거나 다리가 두꺼워진다고 걱정하면서 근육이 빠지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설계해 장기간 유지한다. 그 결과 허리, 목, 어깨가 아프고 제대로 앉기도 어려울 정도로 근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 만큼 근육이 노쇠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가야 한다. 노년내과 의사 눈에는 지금의 생활 습관을 앞으로 10년, 20년 이어갔을 때 척추 상태가 선하다. 신체 기능이 자신의 몸의 중요한 요소라고 자각하는 것이 시작이다. 신체 기능이 좋으면 삶의 큰 스트레스도 견뎌낼 역량이 생긴다. 만약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다른 요소들에서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각해야 한다. 심하게 아파보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는 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챙겨야 오랫동안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운동을 아주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계해야 한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피곤해 죽을 것 같아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습관이 고착화되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에는 딱딱한 관절과 지방 조직만 남는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선순환이 싹트기 시작한다. 통상적인 지침에 따르면 적어도 주 3회는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몸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근육량과 근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운동을 계획했다면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보다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여러 장기의 전반적인 노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노화 지연과 만성질환 예방을 모두 고려한다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치중하기보다는 동식물성 식품 섭취에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는 것이 낫다.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기둥, 마음 건강. 우울한 상태의 뇌는 같은 경험도 부정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만성 통증을 경험하면 끊임없이 통증에 집중하면서 예민해진다. 같은 객관적 현상이라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해석에 따라 주관적 경험이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이 네트워크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도 마음은 의학과 생물학이 밝혀낸 부분이 적은 미지의 영역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학적 관찰 결과만으로도 마음이 갖는 복잡 적응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마음의 엔트로피, 혼란스러운 정도를 상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은 무언가에 집중이 잘 되는 낮은 엔트로피 상태와도 같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고요해지는 상태다. 그런데 안정된 상태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던 공이 뇌 외부의 자극 때문에 구덩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굴러떨어지면 곧 마음 방황이 시작되고 도파민 결핍을 느끼면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 마음의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다. 이런 번뇌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화도 잘 내고 집중력도 낮다. 더 자극적인 음식이 먹고 싶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싶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생하고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에 끼어 있는 자신의 마음을 떠올리면 좋다. 쾌락과 폭음은 이 마음 방황을 잠시 달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꾼다. 공이 고요하게 놓여있던 구덩이가 얕아지고 좁아져서 더 작은 스트레스에도 잘 견디지 못하게 된다. 생활 습관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병적으로 변화시켜 우울감과 불안, 통증, 분노가 따르게 된다. 자연스레 당분 소비, 음주 등 빠른 도파민 분비를 쫓게 되는 번뇌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반대로 마음 챙김 같은 명상은 마음의 회복력을 높여준다. 공이 고요하게 놓여있던 엔트로피의 구덩이가 더욱 깊고 넓어지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 명상이라고 해서 아주 어렵고 거창한 것은 아니다. 명상의 핵심은 시종 일관 노출되던 좋지 않은 자극을 줄이고 그 해로운 자극에 노출되어 있을 시간 대신에 바로 그 순간을 느끼는 것이다. 마음의 엔트로피가 극단적으로 높아 뇌를 마비시킨 결과인 의료인의 번아웃 증후군을 완화하는데 잠깐의 심호흡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만원 지하철 안에서나 지루할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호흡과 서 있는 자세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온갖 생각이 떠오르며 스마트폰으로 자꾸 손이 가겠지만 의식적으로 자극을 없애고 호흡과 자세를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일상에서 명상을 할 수 있다. 거창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경구를 외우는 등 복잡한 수련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마음의 엔트로피를 낮추는 훈련은 근력 운동과 비슷하다. 집중력이 떨어진 마음 방황 상태에 익숙하면 몰입은 특별한 재능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에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점점 높은 수준의 정신 상태에 이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근력 운동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몇 개월 내에 몸이 크게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에 마음 방황을 돌보지 않고
따분하며 견디기 어려워하면 평온한 뇌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편안히 침대에만 누워 지내면 하루에 1% 정도씩 근력이 떨어져 나중에는 운동할 힘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마음 챙김 훈련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이상. 호흡에 집중하는 훈련을 매일 습관화하면 일상생활하는 과정에서도 그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도와줄 방법으로 수식관이 있다. 숨을 세는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다.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을 붙이기도 하고 들숨만 세거나 날숨만 세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호흡주기인 들숨과 날숨을 합쳐 하나로 세는 것이 가장 편했다. 이렇게 해서 8회 또는 10회를 한 묶음으로 간주하고 몇 묶음씩 집중해 본다. 억지로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다시 하나로 돌아온다.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등에서 연습하면 아주 좋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의 비공식 수련으로 마음 챙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마음 챙김의 요소로는 크게 다음에 3가지가 있다. 첫째, 현재 떠오르는 생각이나 몸 안팎의 감각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관찰하고 자각하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명명하기. 둘째,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 옳고 그름 또는 참과 거짓 등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기. 셋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노화를 늦추는 3번째 기둥, 건강과 질병. 가공식품을 먹으면 즐겁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통도 잠시 잊을 수 있다. 그 즐거움을 쨍한 맛, 선명한 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외식산업과 식품산업 모두에서 더 선명한 맛을 내는 제품이 살아남는다. 업계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쾌감을 높일 수 있는 비율로 성분을 배합한 최종 제품이 시장에 나온다. 그런 제품 수백 가지가 해마다 경쟁의 경쟁을 거듭한다. 같은 방식의 서바이벌 게임이 배달음식 세계에서도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살아남는 음식은 대부분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설탕, 정제 곡물로 장식한 것들이다. 코로나19가 왔다. 재택 근무를 하라고 한다. 스포츠센터는 문을 닫았고 그나마 억지로 하던 신체 활동인 출퇴근도 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이라면 몇백 걸음이라도 걸을 터인데 그조차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집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스마트폰 화면을 휙휙 넘기다가 가장 당기는 음식을 한두 번의 손짓으로 주문하기 일수다. 그 결과 혈당은 근육이 흡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이 범위를 넘어선 모든 에너지는 뱃살, 그리고 지방간과 근내 지방으로 간다. 인간 푸아그라가 되는 것이다.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는 식사를 한다면 애초에 뱃살로 갈 초과 혈당이 거의 없는 것과 대비된다. 여기에 운동을 하지 않고 근육을 쓰지 않으면 당처리 체계의 성능이 떨어져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은 더 높아진다. 더 많은 에너지가 뱃살로 간다.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을 쥐어짜 인슐린이 쏟아져 나온다. 잠도 쏟아진다. 이렇게 졸다 깨면 갑자기 당이 당긴다. 인슐린이 급히 혈당을 떨어뜨린 탓이다. 갑자기 떨어진 혈당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대 산맥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을 분비시킨다. 음식에 당겨 어쩔 줄 모른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짜증이 난다. 그래서 달달한 간식을 찾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뱃살과 지방간, 근내지방에 있는 지방세포는 여러 가지 나쁜 호르몬을 만들며 염증 물질을 쏟아낸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물질은 혈관을 손상시켜 혈압을 올리고 멀쩡한 근육 단백질을 녹여 혈당을 높일 뿐만 아니라 뇌로 가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 마인드 식단이 가장 효과적이다. 식사와 영양의 파급 효과는 그저 체성분과 체형에 머물지 않는다. 식습관이 정상화되면 체중이 변하기 전에 며칠 이내에 머리가 개운한 느낌이 든다. 마인드 식단은 다음과 같다. 녹색 채소를 비롯한 모든 채소, 견과류, 산딸기류 열매, 올리브 오일, 통곡물, 콩고물, 가금류, 생선 등의 섭취를 강조한다. 와인은 하루 한 잔까지만 마실 것을 권고한다. 당분이나 정제 곡물, 패스트푸드, 붉은 고기, 버터, 마가린, 치즈는 절제한다. 어쩔 수 없이 일상에서 바깥 음식을 주로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루 한 끼 정도는 앞서 언급한 올리브 오일과 분리대두 단백 쉐이크를 마시거나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린 샐러드로 끼니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가속노화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당과 정제 곡물의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식사에서 가급적 마인드 식단의 요소들로 영양소를 채워보자. 노화를 늦추는 네 번째 기둥, 나에게 중요한 것. 노후에 믿고 의지할 것은 내재 역량뿐이다. 현재 20에서 40대가 믿고 의지할 것은 40에서 50년 후에도 잘 작동하는 스스로의 내재 역량밖에는 없다. 질병과 노쇠 때문에 돌봄이 필요해지는 기간을 되도록 단축하려면 젊을 때부터 삶 도메인의 상태를 건강하게 준비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식사와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정신력과 체력, 마음 챙김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머릿속의 보상 체계와 몰입력을 갖춘 상태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100세 시대, 돈은 필요하다. 진정한 부의 체계는 나에게 중요한 것의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지며 지금까지 이 책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한 다음 몇 가지의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다. 첫째,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의 본질적 사용 가치와 부차적이고 불필요한 가치들을 분리하는 안목을 키운다. 둘째, 역량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정비한다.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 자체가 삶의 만족감과 보상을 주며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을 유지시킨다. 수입은 이러한 활동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한다. 혹시 태만이나 과잉이 삶을 갉아먹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확인한다. 역량 포트폴리오가 사회 경제적 자본을 서서히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을 관리한다. 질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적은 돈이 들고 조기에 관리하는데 약간의 돈이 든다. 하지만 진행된 질병의 결과를 치료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여러 장기의 기능 이상이나 장애를 회복하는 데는 막대한 돈이 든다. 넷째, 적절한 방법으로 경제적 자산을 관리한다. 돈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자산의 구매력을 유지할 방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내재 역량을 꾸준히 관리하면 나이를 먹어도 젊은 사람에 비해 상당히 좋은 삶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심지어 뇌 위축이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치매를 앓지 않으며 90대에도 평균적인 젊은 성인보다 나은 이동성을 보이기도 한다. 건다의 생각.
가속 노화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사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 나에게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뇌재 역량을 향상하고 노화를 늦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걷기와 러닝을 좋아해서 오래 해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근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서 근력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유산소 운동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하고 편리한 것에 집중하는 것 대신 더 자주 움직이고 운동이 일상의 일부가 되게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마음 챙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특히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어서 마음을 챙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언제든지 호흡을 조절하고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고요. 마음 챙김은 모든 사람이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반복 재생입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기둥 이동성.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조차 근력 운동은 너무 귀찮고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신체 활동을 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요 라고 대답한다. 특히 여성들은 젊더라도 근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체중이 늘거나 다리가 두꺼워진다고 걱정하면서 근육이 빠지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설계해 장기간 유지한다. 그 결과 허리, 목, 어깨가 아프고 제대로 앉기도 어려울 정도로 근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 만큼 근육이 노쇠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가야 한다. 노년내과 의사 눈에는 지금의 생활 습관을 앞으로 10년, 20년 이어갔을 때 척추 상태가 선하다. 신체 기능이 자신의 몸의 중요한 요소라고 자각하는 것이 시작이다. 신체 기능이 좋으면 삶의 큰 스트레스도 견뎌낼 역량이 생긴다. 만약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다른 요소들에서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각해야 한다. 심하게 아파보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는 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챙겨야 오랫동안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운동을 아주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계해야 한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피곤해 죽을 것 같아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습관이 고착화되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에는 딱딱한 관절과 지방 조직만 남는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선순환이 싹트기 시작한다. 통상적인 지침에 따르면 적어도 주 3회는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몸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근육량과 근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운동을 계획했다면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보다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여러 장기의 전반적인 노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노화 지연과 만성질환 예방을 모두 고려한다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치중하기보다는 동식물성 식품 섭취에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는 것이 낫다.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기둥, 마음 건강. 우울한 상태의 뇌는 같은 경험도 부정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만성 통증을 경험하면 끊임없이 통증에 집중하면서 예민해진다. 같은 객관적 현상이라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해석에 따라 주관적 경험이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이 네트워크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도 마음은 의학과 생물학이 밝혀낸 부분이 적은 미지의 영역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학적 관찰 결과만으로도 마음이 갖는 복잡 적응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마음의 엔트로피, 혼란스러운 정도를 상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은 무언가에 집중이 잘 되는 낮은 엔트로피 상태와도 같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고요해지는 상태다. 그런데 안정된 상태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던 공이 뇌 외부의 자극 때문에 구덩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굴러떨어지면 곧 마음 방황이 시작되고 도파민 결핍을 느끼면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 마음의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다. 이런 번뇌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화도 잘 내고 집중력도 낮다. 더 자극적인 음식이 먹고 싶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싶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생하고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에 끼어 있는 자신의 마음을 떠올리면 좋다. 쾌락과 폭음은 이 마음 방황을 잠시 달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꾼다. 공이 고요하게 놓여있던 구덩이가 얕아지고 좁아져서 더 작은 스트레스에도 잘 견디지 못하게 된다. 생활 습관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병적으로 변화시켜 우울감과 불안, 통증, 분노가 따르게 된다. 자연스레 당분 소비, 음주 등 빠른 도파민 분비를 쫓게 되는 번뇌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반대로 마음 챙김 같은 명상은 마음의 회복력을 높여준다. 공이 고요하게 놓여있던 엔트로피의 구덩이가 더욱 깊고 넓어지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 명상이라고 해서 아주 어렵고 거창한 것은 아니다. 명상의 핵심은 시종 일관 노출되던 좋지 않은 자극을 줄이고 그 해로운 자극에 노출되어 있을 시간 대신에 바로 그 순간을 느끼는 것이다. 마음의 엔트로피가 극단적으로 높아 뇌를 마비시킨 결과인 의료인의 번아웃 증후군을 완화하는데 잠깐의 심호흡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만원 지하철 안에서나 지루할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호흡과 서 있는 자세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온갖 생각이 떠오르며 스마트폰으로 자꾸 손이 가겠지만 의식적으로 자극을 없애고 호흡과 자세를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일상에서 명상을 할 수 있다. 거창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경구를 외우는 등 복잡한 수련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마음의 엔트로피를 낮추는 훈련은 근력 운동과 비슷하다. 집중력이 떨어진 마음 방황 상태에 익숙하면 몰입은 특별한 재능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에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점점 높은 수준의 정신 상태에 이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근력 운동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몇 개월 내에 몸이 크게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에 마음 방황을 돌보지 않고 따분하며 견디기 어려워하면 평온한 뇌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편안히 침대에만 누워 지내면 하루에 1% 정도씩
근력이 떨어져 나중에는 운동할 힘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마음 챙김 훈련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이상. 호흡에 집중하는 훈련을 매일 습관화하면 일상생활하는 과정에서도 그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도와줄 방법으로 수식관이 있다. 숨을 세는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다.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을 붙이기도 하고 들숨만 세거나 날숨만 세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호흡주기인 들숨과 날숨을 합쳐 하나로 세는 것이 가장 편했다. 이렇게 해서 8회 또는 10회를 한 묶음으로 간주하고 몇 묶음씩 집중해 본다. 억지로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다시 하나로 돌아온다.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등에서 연습하면 아주 좋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의 비공식 수련으로 마음 챙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마음 챙김의 요소로는 크게 다음에 3가지가 있다. 첫째, 현재 떠오르는 생각이나 몸 안팎의 감각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관찰하고 자각하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명명하기. 둘째,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 옳고 그름 또는 참과 거짓 등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기. 셋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노화를 늦추는 3번째 기둥, 건강과 질병. 가공식품을 먹으면 즐겁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통도 잠시 잊을 수 있다. 그 즐거움을 쨍한 맛, 선명한 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외식산업과 식품산업 모두에서 더 선명한 맛을 내는 제품이 살아남는다. 업계에서 제품을 개발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쾌감을 높일 수 있는 비율로 성분을 배합한 최종 제품이 시장에 나온다. 그런 제품 수백 가지가 해마다 경쟁의 경쟁을 거듭한다. 같은 방식의 서바이벌 게임이 배달음식 세계에서도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살아남는 음식은 대부분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설탕, 정제 곡물로 장식한 것들이다. 코로나19가 왔다. 재택 근무를 하라고 한다. 스포츠센터는 문을 닫았고 그나마 억지로 하던 신체 활동인 출퇴근도 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이라면 몇백 걸음이라도 걸을 터인데 그조차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집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스마트폰 화면을 휙휙 넘기다가 가장 당기는 음식을 한두 번의 손짓으로 주문하기 일수다. 그 결과 혈당은 근육이 흡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이 범위를 넘어선 모든 에너지는 뱃살, 그리고 지방간과 근내 지방으로 간다. 인간 푸아그라가 되는 것이다.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는 식사를 한다면 애초에 뱃살로 갈 초과 혈당이 거의 없는 것과 대비된다. 여기에 운동을 하지 않고 근육을 쓰지 않으면 당처리 체계의 성능이 떨어져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은 더 높아진다. 더 많은 에너지가 뱃살로 간다.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을 쥐어짜 인슐린이 쏟아져 나온다. 잠도 쏟아진다. 이렇게 졸다 깨면 갑자기 당이 당긴다. 인슐린이 급히 혈당을 떨어뜨린 탓이다. 갑자기 떨어진 혈당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대 산맥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을 분비시킨다. 음식에 당겨 어쩔 줄 모른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짜증이 난다. 그래서 달달한 간식을 찾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뱃살과 지방간, 근내 지방에 있는 지방세포는 여러 가지 나쁜 호르몬을 만들며
염증 물질을 쏟아낸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물질은 혈관을 손상시켜 혈압을 올리고 멀쩡한 근육 단백질을 녹여 혈당을 높일 뿐만 아니라 뇌로 가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 마인드 식단이 가장 효과적이다. 식사와 영양의 파급 효과는 그저 체성분과 체형에 머물지 않는다. 식습관이 정상화되면 체중이 변하기 전에 며칠 이내에 머리가 개운한 느낌이 든다. 마인드 식단은 다음과 같다. 녹색 채소를 비롯한 모든 채소, 견과류, 산딸기류 열매, 올리브 오일, 통곡물, 콩고물, 가금류, 생선 등의 섭취를 강조한다. 와인은 하루 한 잔까지만 마실 것을 권고한다. 당분이나 정제 곡물, 패스트푸드, 붉은 고기, 버터, 마가린, 치즈는 절제한다. 어쩔 수 없이 일상에서 바깥 음식을 주로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루 한 끼 정도는 앞서 언급한 올리브 오일과 분리대두 단백 쉐이크를 마시거나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린 샐러드로 끼니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가속노화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당과 정제 곡물의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식사에서 가급적 마인드 식단의 요소들로 영양소를 채워보자. 노화를 늦추는 네 번째 기둥, 나에게 중요한 것. 노후에 믿고 의지할 것은 내재 역량뿐이다. 현재 20에서 40대가 믿고 의지할 것은 40에서 50년 후에도 잘 작동하는 스스로의 내재 역량밖에는 없다. 질병과 노쇠 때문에 돌봄이 필요해지는 기간을 되도록 단축하려면 젊을 때부터 삶 도메인의 상태를 건강하게 준비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식사와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정신력과 체력, 마음 챙김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머릿속의 보상 체계와 몰입력을 갖춘 상태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100세 시대, 돈은 필요하다. 진정한 부의 체계는 나에게 중요한 것의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지며 지금까지 이 책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한 다음 몇 가지의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다. 첫째,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의 본질적 사용 가치와 부차적이고 불필요한 가치들을 분리하는 안목을 키운다. 둘째, 역량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정비한다.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 자체가 삶의 만족감과 보상을 주며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을 유지시킨다. 수입은 이러한 활동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한다. 혹시 태만이나 과잉이 삶을 갉아먹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확인한다. 역량 포트폴리오가 사회 경제적 자본을 서서히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을 관리한다. 질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적은 돈이 들고 조기에 관리하는데 약간의 돈이 든다. 하지만 진행된 질병의 결과를 치료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여러 장기의 기능 이상이나 장애를 회복하는 데는 막대한 돈이 든다. 넷째, 적절한 방법으로 경제적 자산을 관리한다. 돈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자산의 구매력을 유지할 방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내재 역량을 꾸준히 관리하면 나이를 먹어도 젊은 사람에 비해 상당히 좋은 삶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심지어 뇌 위축이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치매를 앓지 않으며 90대에도 평균적인 젊은 성인보다 나은 이동성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까지 해서 책의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인생과 건강 이야기는 정말 오랜 경험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이에 대해 단언할 수 있는 정답은 없으니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공유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저에겐 가장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